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입니다. 구동 1구역 재건축 사업, 3호 가든이죠. 3호 가든의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외후 내환입니다. 밖으로는 DLNC하고의 관계에서 또 마찰을 빚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난립니다. 조합장을 해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임시총회를 비대위 측에서 이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전 부산서 그래도 제법 큰 5대장, 3대장 중에 들어가는 재건축 현장이 이제 표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동 1구역 3호 가든은 DLNC 측하고 2021년도에 이제 시공사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가계합조타 못 해가지고 계속 그 공사비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지난달 30일 날 회의 시공사 선정 해지 임시총회를 열고 선정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시공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조합에서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게 내분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된다. 시공사 선정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하는 그 찬반 양론의 표가 아주 비슷비슷하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이 반대표가 이래 많아가지고 DLNC하고 사업을 계속하자는 반대표가 많아가지고 조합에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는 뭐 이 비대위 측에서 이 조합장을 이제 해임을 하겠다. 21일 날 12월 21일 날 해임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공고도 붙이고 조합원들을 설득을 하고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이게 DLNC는 상당히 큰 재건축 단지입니다. 부산에서는. 그거다가 해운대 지기구에서 노른자리로 해서 평당 뭐 조합에서 발표하기를 평당 조합원 분양가는 3,900, 일반 분양가는 4,900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지금 거의 조합원들 상대로 동호수 지정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속된 이야기로 파토가 난 겁니다. 파토가 나고 파토가 난 정도가 아니고 DLNC와 작별을 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조합원 간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딱 둘러 쪼개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표결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또 재검표를 하니까 또 이게 또 늘어나가지고 찬성이 해임 시공사 선정을 해지하자는 찬성표가 좀 늘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 528대 417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조금 더 표가 늘어났지만은 그래도 거의 절반 가까운 조합원들이 지금 DLNC 측하고 해지를 반대하고 있고 이 50%가 조금 넘는 인원이 528표니까 962명의 한 절반 좀 넘어가는 조합은 해지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해지하자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압도적으로 조합에서는 이제 해지가 될 것이다 했는데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킨 거죠. 못 시키다 보니까 비대위 측에서 이제 조합장을 해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 해임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해임을 통과하게 지금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건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과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하면 해임이 됩니다. 해임이 돼가지고 21일 날 선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참 비대위 측에서는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안 했다. 조합이 안없이 추진해가지고 2021년 3월 시공사 선정 이후 본격적인 계약 추진을 위해 노력이 부족했다. 보통 석 달 이내 가계약했는데 그걸 넘겼다.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입찰 보증금 420억에 이제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DLNC 측에서. DLNC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무 거의 절반 가까이 썼죠. 써가지고 수십억 원의 이자를 물어내야 되는데 그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그 내용이 지금 예견됐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1차 당시에는 사실은 뭐 아주 간간히 그 문제가 됐었죠. 969명이 참석해가지고 486표의 찬성, 464명의 반대, 이래가지고 통과, 반대를 해지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겨우 과반수의 한 건
하나 많았던 겁니다. 하나 많았는데 이게 재검표를 내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재검표를 하니까 다시 이제 해제하는 쪽에 표가 더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났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이 비대위 측에서 이야기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 사유 이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뭘 이게 지금 몇 개 항목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7개 항목입니다. 7개 항목인데 첫 번째는 조합장 김영찬의 법적인 문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이건 또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고 개인의 있던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고 설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요거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합의 사업 지원과 책임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면 조합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계약은 물론이고 본계약 협상도 시작하지 못했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간략하게 제가 줄여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임은 현 조합장과 임원이 반드시 져야 한다. 착공 지연 1일 기준 5천만 원 손해. 조합장은 2021년 3월 DL이 선정되면서 당시 3개월 이내에 가계약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뤘다. 2년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가계약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뭐 계속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한 표준계약서를 DL에 요구하면서 또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누가 봐도 억지스러운 조합의 협상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 법적 책임이 없는 비선실세가 존재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명부에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않고 아무런 뭐 프로필, 경력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비선실세가 협상단에 포함되어서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선실세가 다시 담당자에게 이런 그 대림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좀 제대로 못하고 대래 협상을 파토시키고 DL과의 해지를 유도했다. 그럼 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뭐 다시 이제 글을 올려놓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총회 개최의 거짓 사유와 조합원의 심각한 피해 초래. 이건 DL 선정 무효 취소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DL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명백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이 반대가 예상보다 강하게 일자 계약을 빨리 종료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기만한 행위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협상력을 돕기 위한 찬성이지 해제하라는 의미의 찬성표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조합원들이 분노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조합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림 측과의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명분을 높여서 조합원들은 더 큰 손해배상과 소송진에 휘말릴 위험에 놓이게 됐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거수기 역할, 조합 임원들이 무책임한 태도. 조합장이 자문하고 있다면 임원들이 나서서 조합장을 견제해야 하지만 현재 임원들은 조합장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다. 이사회 대의원에 다 이제 이게 통과가 되고 법에 정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이거는 이제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이번 시공사 해지를 둘러싼 조합의 행동은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다 속인 행위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현재 조합원들을 아주 속된 말로 바보 취급하며 속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대위는 조합원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왔다. 투명하게 운영하며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뭐 이런 건 사실은 주장 내용을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조합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조합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합장 해임의 주된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 조합장의 사유는 보면 뭐 좀 그렇습니다. 대충 읽어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 특정 업체로부터 이익을 받았다. 그래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신청하면 쪼개기를 뭐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안이 되었던 지중화 사업 160억 그 정도 예산이 되는 지중화 사업, 철탑 지중화 사업입니다. 거기에 뭐 특정 업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무급 이사에게 조합은 모르게 부정급여를 지급하는 사실도 있다. 뭐 이건 뭐 혐의가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합장에 대한 일단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걸 또 주장을 하면서 이제 조합의 문제를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21일 날 이제 선거가 되면 그 결과가 드러날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해임이 되고 안 되고 그 정해지겠죠. 해임이 정해지는데 만일 통과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집행부를 새로 꾸미는 그 총회를 또 열어야 될 거고, 임시총회를 열어야 되고, 반면에 현 집행부는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고 법원에 이제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이게 아마 대충의 어떤 그런 조합의 어떤 그 순서입니다. 뭐 소송전으로 가는 그런 순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 재건축은 더 늘어지고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임된 집행부를 누가 인정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공사 측에서도 어려워지고 조합원들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가드는 상당히 좀 길게 가면서 힘들어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21일 날 해임 총회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